판사는 불법을 저질러도 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이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의 국감장 발언. 윤석열 검찰 쿠데타에 이어서 이 검찰개혁 이슈에 가려진 사법부 쿠데타에 대한 실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제가 지난달 29일 날 검찰 쿠데타에 이어서 사법부 쿠데타가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법부도 이 윤석열이 이끄는 이 검찰 못지않게 썩어 있고, 또한 개혁의 의지가 없을 뿐더러 이 개혁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꺾기 위한 작업들을 쳐오고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슈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옅어지고, 그렇게 검찰개혁 이슈 뒤에 숨어서 그들은 사법부 조직력을 더 탄탄히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넘어서서 대놓고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이은 그 권력을 자신들이 거머쥐겠다라는 식의 예고까지 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 현재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달 7일 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한 조재현 행정처장의 발언에서 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참으로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할 발언을 쏟아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조재현 행정처장, 이번 국감만이 아니라 지난 국감 때부터 논란의 이 발언들을 계속 해왔던 인물입니다. 판사, 검사들 이 관용차 문제가 처음에 터졌을 때 그 검사들 관용차는 없앴는데 왜 판사들은 그냥 놔두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랑 자신들과 같은 취급을 하느냐라는 뉘앙스로 검사랑 판사는 다릅니다 라고 했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망언을 쏟아냈던 인물이죠. 뿐만 아니라 K방역을 무너뜨린 판사들의 결정, 이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하면서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어떤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성역과도 같은 치외법권식으로 주장을 해왔었던 그런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국감장에서도 또 망언을 터뜨렸는데요. 법원의 신분 보장은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라는 그러한 가치다, 이런 말을 했죠. 조재현, 그가 말하는 재판의 독립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독립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일단 이런 주장이 나온 그 배경부터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7일날 법사위에서 법을 위반하는 비위 판사들에 대해서 이 징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지적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다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그 모든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가 되거나 또는 징계를 받았어도 모두 다 현직에 복귀를 다 해버리고, 심지어는 승진의 승진까지 거듭하는 그러한 황당한 모습들을 보며 정말 기가 차는 상황들 속에서 판사들은 무슨 방탄판사냐, 도대체 판사가 뭐길래 그러느냐, 판사들에게 과도한 특권이 쏠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번 기회에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에 캐물은 겁니다. 이것을 김진애 의원이 아주 속 시원하게 털어줬죠. 그런데 조재현 행정처장의 이 답은 어땠습니까? 조재현도 윤석열처럼 말로는 헌법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바로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라는 그러한 가치를 중시해서 헌법을 제정할 때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다, 이런 답을 한 거죠.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조재현 행정처장에게서 자꾸 윤석열의 그림자가 보인다, 윤석열의 냄새가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재현 행정처장은 뭐 거의 윤석열과 80-90% 이상은 같은 그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예를 들어 헌법주의자라고는 말을 하지만 법률보다는 검찰청법, 검찰 관행을 먼저 생각하는 검찰주의자인 윤석열처럼 조재현은 사법부의 위신, 사법부의 권위쯤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불법을 저지른 판사들을 왜 해임하지 않고 파면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판사는 불법을 저질러도 그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다. 불법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판사가 범죄자라도 신분은 보장해줘야 한다. 이러한 뉘앙스로 헛소리를 떠든 겁니다. 국민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대놓고 떠들어대니 오히려 당황스러울 지경이죠. 판사라는 자는 그 누구보다도 더욱 엄정하게 법의 잣대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엄중한 법의 잣대 등을 통해서 평가하는 평가자로서 본인들은 더더욱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흠결이 없는 판사 개개인과 또 그 개개인들이 뭉쳐서 건강한 조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 독립의 가치는 알아서 지켜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법개혁 꼭 이루겠다라고 하던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벌써 반인 3년이 지났는데도 깜깜이 상태고요.
오히려 이를 무마시키려는 그러한 의혹들만 증폭시키고 있죠. 검찰 뺨칠 만큼 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과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원 행정처라는 곳은, 법원은 니들이 신경 쓸 곳이 아니라 우리는 독립된 곳이고 우리는 신성시 여겨지는 성역과도 다름없다, 이런 느낌의 발언을 조재현 행정처장은 뱉어낸 것인데, 이처럼 본래 사법부도 검찰 못지않은 더러운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를 믿었던 것인데, 또다시 우리는 당한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진애 의원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부패한 비위 판사들에 대해서 해임과 파면을 검토하는 법관 징계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자신이 준비 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니들이 바꾸지는 않을 테니까 기다려봐라, 내가 바꿔줄게 라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또 사법부의 문제를 콕 집어가지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1%에 불과한데 사법농단 관련된 자들의 그 기각률은 90%다. 게다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기각률은 무려 100%에 이르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한 달에 무려 7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주거 평안을 위해서 영장 발부조차 안 했다. 이게 바로 판사 카르텔이 아니냐라고 시원하게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 82학번으로 연결이 되는 나경원과 나경원 남편 서울고법 그 김재우 부장판사, 그리고 김인겸 법원 행정처 차장, 이들의 카르텔이 알게 모르게 적용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인겸 법원 행정처 차장은 자신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동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회피하는 듯 했지만, 여기에 김진애 의원 절대 전혀 물러서지 않고 나경원 남편 그리고 김인겸 본인은 국제법학회 출신으로 더욱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지 않느냐라고 뼈를 때리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인겸 차장은 조국 전 장관과도 동기다라는 주장 외에도 아직도 법원 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다라고 부인까지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에 이어서 가장 어이없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원지인 법원 행정처, 재판거래나 재판 개입과 같이 대법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모두 분산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껏 안 했죠. 분산하기 위해서 이 사법행정회의와 이 법원 사무처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사법행정회의의 그 구성원인 법관은 몇 명으로 하고 외부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3년이 지나도록 못 정했습니다. 그래놓고 2019년 9월쯤에 대한일합시고 사법행정자문회의라고 출범을 했는데 궁여지책 비판만 받고 있죠. 이외 다른 사법개혁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김인겸 그 법원 행정처 차장은 뻔뻔하게도 지금의 이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알던 이 막대한 권력을 가진 조직이 아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헌법의 기본 원리다, 헌법주의자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성과 거리가 굉장히 먼 그들만의 법과 원칙, 그리고 그들만의 헌법으로만 해석되는 듯 합니다. 국민들은 모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법원 행정처의 힘이 줄어들었다든가 사법개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든가 이런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들 기만하는 행위가 영락없이 윤석열 검찰을 보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 국감장에서의 발언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이고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요, 검찰만큼이나 사법부도 우리는 꼭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